안녕하십니까. 안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실장 박성황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새해 우리 주변 사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 중에서도 일본이 어떤 대외 관계, 대내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기시다 정권은 중요한 선거에서 거의 5분의 3 의석을 차지해서 안정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기시다 정권이 올해도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정권이 올해는 안정화에 기반을 둘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일단나게 되면 총리가 직접 외교에 전면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지금 기시다 총리가 내걸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를 다시 조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로 알 것은 기시다 정권이 작년 말에 62% 지지율까지 올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상의 지지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시다 총리 자체가 듣는 정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정치보다도 일단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정치를 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거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결정을 한다. 결정된 방침이라도 또 국민을 위한다면 주저없이 그걸 변화시켜 나간다. 이런 방침으로 주로 듣는 정치를 자기의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참고로 알 것은 기시다 총리는 과거 고찌카이라고 해서 굉지회라는 정치연구단체에 수장을 하고 있고 지금 기시다 팝을 49명의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의 굉지회는 친한단체에 속합니다. 과거 김종필 오이라 메모에서 그 오이라가 바로 굉지회 출신이고, 그리고 식민지 배상과 한국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미야자와 다마의 미야자와가 바로 굉지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는 이 굉지회, 기시다파는 친한 그룹의 정치연구단체라고 분명히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치카이 성격 그 자체가 자민당 내에서 중도파를 지금 표방하고 있죠. 아베 총리는 우익 쪽으로 속하고 있고, 기시다는 지금 중도파,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베 내각의 급격한 우경화를 견제하는 게 기본적인 굉지회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 본인이 외상했던 그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팬데믹이 풀리면 바로 총리 외교를 지금 스타트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세우는 외교적인 슬로건은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리얼리즘으로 일본 국민을 위한 실용주의 외교를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시다 외교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내걸고 있는 기본 방침을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보편적 가치 중심이다. 어떤 나라든 일본의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또 인권을 중요시하는 이런 나라와는 보편적 가치를 같이 한다. 이런 주장이고, 또 하나는 환경오염으로 관련된 지구적 규모의 여러 가지 과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겁니다. 여기는 평화유지군도 계획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국민 생명과 생활 보존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시다 외교는 이런 세 가지를 중점으로 둡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올해 일본은 미일 동맹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과는 거의 일심동체 정도 수준의 동맹이죠. 세계 최강의 동맹이죠. 자, 그 다음에는 중국입니다. 중국과는 앞으로 투 트랙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하나는 경제는 계속 안정화시키고 또 연계를 강화하고, 하지만 다른 문제, 경제 외적인 문제, 센카쿠 문제나 그 다음에 중국의 인권 문제나 신장 위구르 문제는
자기네들이 입장을 달리하겠다. 특히 이제 올해는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입니다. 과거 다나카 가쿠에이와 주은래가 중국 국교 정상화를 했는데 그 50주년을 맞이해서 중국과 더욱 내실을 다지겠다는 그게 일본의 기본적인 외교 전략입니다. 북경 올림픽에서도 미국과 발을 맞춰서 정부 관계자를 파견하지 않고 다른 선수와 임원만 파견하겠다. 그런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한일 관계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대통령 선거까지는 당분간 모든 한일 관계를 유보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관계 그리고 선거 결과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수 정권이 탄생할 경우에 한일 관계가 서서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진보 정권이 탄생할 경우에는 한일 지금의 경제전쟁 그 단계가 2단계로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는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나올 건가 이 판단하기는 일본 자체가 지금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문제는 우리의 주사위가 우리한테 던져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또 하나는 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1월 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바로 방위성 대신 밑에 긴급 참여팀이 구성되고 또 속보로 방영을 하고 또 총리가 바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쐈을 경우 우리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죠. 저는 그때 뉴스를 봤습니다만 일본 뉴스에서는 바로 나오는데 한국 뉴스에서는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일본은 지금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북한 미사일 문제가 앞으로 더욱더 거론될 경우 지금 일본에서는 적기지 공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이란 것은 바로 북한이 일본으로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일본이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미 일본에서 20년 전부터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일로 생각하고 초점을 지금 맞춰야 됩니다. 국내 현안으로 가서는 올해 7월 22일 날 참여연 선거가 있습니다. 참여연 선거에서 총 248석 중에서 124석을 이번 7월 달에 바꿉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자민당이 5분의 3 정도를 차지하면 자민당은 중의원, 참의원 합해서 전체적으로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의 수준이 됩니다. 물론 자민당만으로는 3분의 2가 안 되고 공명당 플러스 또 우익 정당이 있습니다. 일본 유신회나 이런데 여기 포함하면은 충분히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목표로 지금 기시다 정권이 뛰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은 지금 코로나 대책 여전하죠. 1월 5일 날 저녁 수준에 2,500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과거에 거의 100명 수준 갔다가 또 지금 늘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오미크론 영향인데 일본은 계속적으로 지금 초동 조치, 그러니까 공항과 항구에서 집중적으로 발견해서 퇴치하겠다는 그런 지금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의 주요 국내 현안 중에 하나가 헌법 개정입니다. 참여연 선거를 잘 치러서 이제 일본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헌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 논의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국민을 이해하는 그런 다음 단계로 지금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 이거는 참여연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하나 일본 주요 국내 문제로는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성장 위주였다. 일본이. 이제는 분배 위주로 가겠다. 성장 위주로 지금 정책을 썼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 그리고 또 하나 이 기후 문제에서도 너무 성장 위주로 가니까 일본이 이 환경 오염에 너무 약한 면이 있다. 특히 일본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태평양을 바로 연안에 두고 있어서 이 기후 변화를 보다 심각히 하려면
우리가 성장과 분배해서 성장에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정권의 올해 최대 관심은 참여연 선거에서 안정권에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는 겁니다. 중국 외교, 그리고 한국 외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베 총리의 지금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사라졌는데 이 영향력을 더욱더 감소시켜야지 기시다 특유의 중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민당 내 파벌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총리를 그만뒀죠. 그런데 호소다파의 영수가 됐습니다. 이제는 호소다파가 아니고 아베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베파가 96명이라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온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 총리의 영향력을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이게 기시다 총리의 의도죠.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이 영향력만 감소시키면 기시다 총리가 롱런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기시다 정권은 대외적으로는 미일 동맹 기조 하에서 중국과는 사안별로 협조를 한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참여연 선거에서 7월 22일 날 선거에서 5분의 3 정도를 획득하면 헌법 개정이 가능한, 중요는 이미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 수준까지 됐고, 이제 참여연도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한테 관심 있는 한일 관계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까지는 자기네들이 특별한 액션이 없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한일 관계를 재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본이 과연 2022년에 어떻게 나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